앞서 예고해드린 대로요. 오늘 이 자리에는 자유한국당 전 조광특위 위원이셨던 전원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요새는 또 새롭게 뭐 예능둥이로 주목을 받고 계시기도 하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근데 밖에서 들으니까 동기호텔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 아마 청취자들께서도 다 잘 아시겠지만 네. 이 꿈을 쫓는 인간형이 동기호텔형이잖아요. 이 세르반테스 소설의 주인공인데 네. 그게 저를 높게 평가한 거지. 마음에 드셨다니까 다행입니다. 아니 마음에 들어서 네. 제가 그런 게 아니고 느닷없이 돈기호텔형이라고 하니까 네. 그러면 저 한국당에 있는 분들은 풍차합니까? 그 얘기는 좀 이따 또 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예능 프로그램 출연하신 거 제가 봤습니다. 예. 그 제가 보니까 그 10살짜리 소녀랑 대화를 나누시는데 그 소녀가 꿈이 이제 아이돌이라고 하니까 잘못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단언을 하시고 또 이제 슬라임 카페에서 이렇게 슬라임 가지고 노는 애한테 네가 스트레스가 뭔지 아냐? 이렇게 공격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게 편집이 굉장히 많이 된 건데. 아, 그런 거예요? 예. 사실은 그 앞에 훈훈한 대화도 많았어요. 아. 근데 꿈이라면 예.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내가 그 꼭 마치 대통령이나 판검사, 의사 뭐 이런 얘기한 것처럼만 돼 있던데 이 아이돌 같은 경우에 보통 한 10대 초반부터 훈련에 들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자기 친구들과 이 함께하는 학교 생활도 거의 못 보내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제가 정말 걱정한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알겠습니다. 그게 약간 어느 정도 그 말씀에 본의가 좀 편집이 돼가지고 컨셉이 그렇게 잡힌 거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말입니다. 아, 저는 원래 그러신 건지 컨셉인지 참 궁금했거든요. 오늘 아마 두 번째 방송이 될 텐데 제가 일일 선생님으로 가는데 아이들이 꿈이 주로 이제 아이돌, 뭐 배우, 가수, 그리고 피아니스트, 축구 선수, 우리 때처럼 과학자가 되겠다, 뭐 장군이 되겠다, 국회의원이 되겠다 이런 건 거의 없어요. 그렇겠죠. 딱 한 명 있더라고요, 과학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요즘 아이들이 그렇게 됐다는 건 사실은 오래전부터 뭐 기사가 많이 나왔다는 얘기인데. 요사이 아이들 우상이 이제 아이돌이고 배우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아 근데 이제 이 예능 출연하신 것과 관련해서 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자회견에서 해명도 하셨고요. 아, 왜 논란이 있습니까? 그 조광 의원이 무슨 월급 주는 자리도 아닌데 제가 거기 24시간 거기만 매여가 있으면 그러면 저는 생계를 어디에서 유지를 해야 됩니까? 아 이런 얘기죠. 그 이준석 그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저희 프로에 나와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 이제 칼질하러 들어가신 거잖아요. 칼질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저 사람은 예능을 하면서 나를 칼질을 하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다는 아니고 부분. 이게 조광이 거의 준비 단계에서 촬영이 다 끝났었어요. 아 그렇군요. 3부작이 다 끝난 거예요. 하긴 그 방송을 보니까 촬영 시점이 8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미 촬영이 다 끝난 건데 그걸 가지고. 아니 근데 왜 그때는 그렇게 해명을 안 하시고 무슨 문제가 있냐 이렇게 해명하셨어요. 기자회견 때 뭐 촬영을 언제 했느냐는 식으로 경찰관 신문하는 식으로 그것도 경제 TV에 있는 분이 나와서 그런 질문을 하길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뭔가 대단히 이분들이 착각을 하고 있구나. 우선 이 조광위원으로 그 내가 마치 전업해서 거의 취업을 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말하다가 보니까 그건 굉장히 가벼운 거고 이쪽은 굉장히 무거운 거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내가 이 세상에 가벼운 것 무거운 거로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아주 잘못된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때. 알겠습니다. 그때도 사실 뭐 촬영을 하는 건 아니다 이런 해명을 해주셨으면 오히려 더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어쨌든 알겠고요. 자 중요한 얘기를 저희 넘어가 보죠. 최근에는 뭐 그런 발언 안 하십니다만은 조광특위 마칠 때쯤에 해서 현역 의원 5명 포함해서 총 10여 명 인사들로 보수 개혁을 위한 포럼을 만들겠다. 혁신과 대안. 그래서 요사이 저희들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뭐 같이 만나고 그 의견이 거의 그 서로 통하는 그런 분들은 뭐 5분은 훨씬 더 되고요. 그리고 우선 바깥에 계시는 분들 그 해서 지금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오늘 또
이제 오늘부터 정예 모임을 좀 하려고요. 네. 예, 주말마다 정예 정회 정예 정예 모임을 좀 하자. 주말마다 우리가 뭐 분파 작용을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예. 처음부터 이게 신당설 이런 얘기가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그건 문자 그대로 최악의 경우다고 내가 그때도 얘기를 했는데. 신당을 만드는 게 최악의 경우다. 언론에서는 오히려 그 신당이라는 데 방점을 찍어가지고 마치 내가 새로운 걸 장당하는데 실무적으로 앞장을 서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오해들을 많이 하시던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 새로운 보수를 새롭게 건설을 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뭐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어떻든 간에 보수가 괴밀지경이고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그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한국당 지지가 거의 뭐 10%대 중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은 새로운 보수를 건설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총선, 대선, 지방선거에서 당의 지도부를 구성했거나 책임져야 될 분들은 다 나가야 되지 않느냐. 최소한 2선 후퇴를 좀 하시고 그 밑에 있는 분들 중에도 정말 그 어느 뭐라고 합니까? 이게 중진 그룹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분들은 국민들에게 이 자신들이 뭘 잘못했다는 철저한 자기 반성을 보여줘야만 한다. 좋습니다. 그건 이제 명분에 관한 말씀이신데 이제 그런 모임을 저희들이 구성을 한 것이 하필이면 제가 그래서 혁신하자. 그리고 하나의 대안 세력이 되어야만 한다. 그 혁신과 대안 이러니까 줄이니까 혁대가 되잖아요. 얼마나 외우기가 좋아요. 근데 5명에서 10명 정도로 하신 게 자유한국당이 많아요? 바른미래당이 많아요? 아니 그렇게 이 유도 신문을 하면 뭐 기자 아니라고 할까 싶어서 그리고 또 유도 신문을 하십니까? 다들 궁금해하시니까. 그건 제가 그 공언한 대로 12월 한 20일경 되면 12월 20일 저희들이 공개를 할 겁니다. 현역 의원도 있긴 있는 거죠? 당연히 현역 의원들이 그 있죠. 현역 의원 위주구나. 현역 의원 위주라고는 할 수 뭐 그렇게 말하면 또 현역 아니신 분들이 섭섭하실 테니까. 알겠습니다. 그 전원책 변호사님이 구심점인 건가요? 아니면 구심점이 되는 인물이 따로 있는 건가요? 구심점이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제가 또 어떻게 구심점이 되겠어요? 저는 사실은 구심점이 되기에는 너무나 가벼운 아직까지는 너무나 무게가 없는 그런 사람이니까 나중에 좀 뚜껑을 열어보면 대충 아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새로운 보수 세력이 되려고 했구나 하고 또 꾸짖으실 분은 또 꾸짖으실 거고 또 어떤 분은 막 저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떻든 저희들이 분파 작용을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새로운 보수를 건설하는데 중심 세력이 한번 되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당은 창당 안 하시는 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건 뭐 최악의 경우겠죠. 최악의 경우에 창당을 한다. 만약에 정말 한국당이 질이 멸렬해 보이고 한국당 스스로가 늘 얘기하잖아요. 자기 희생하고 그리고 자기 반성한다. 그런데 솔직히 자기 반성은 보이지 않고 자기 희생도 보이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답답하니까 이제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또 워낙 요사이 그 정치판이 격변의 시기고 격동의 시기니까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제가 현실 정치를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그러면 어쨌든 신당 창당은 좀 두고 보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변호사님께서 바른미래당의 이현주 의원을 호평을 하셨어요. 보수의 가치를 잘 이해하고 저는 있다고. 다른 분들 다 호평합니다. 내가 악담하는 정치인들을 많이 봤습니다. 호평이 아니라 혹평을 하시죠. 정말 비판을 해야 될 때는 회초리를 들 때는 날카롭게 때려야죠.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MB 정부 시작할 때도 내가 영혼이 없는 정부라고 그랬죠. 했는데 그때는 영어 공용화하겠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취임식 한 날 그랬습니다. 영혼이 없는 정부다. 박근혜 정부는 급진 좌파 정부라고 내가 불렀습니다.
네. 예, 그 경제민주화 공약이나 이런 것 때문에. 경제민주화 공약뿐 아니라 당시에 무상보육 정책 같은 게 너무 세밀하지 못하니까 이런 얼치기 좌파가 어디 있냐 싶어서 레디컬 레프트 급진 좌파다. 그 부분은 이제 선거 전략의 하나로 저쪽에 이제 정책을 많이 수용한 선거 전략만으로 그렇게 했다면 그건 아주 비도덕적인 선거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 선거판이 원래 그렇습니다. 좌파든 우파든 정직하지 못한 선거 공약들 너무 많이 내놓아요. 앞으로는 이제 점점 나아지겠죠. 그래서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면 이현주 의원은 보수의 가치를 잘 이해하고 있는 정직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함께할 수 있다? 함께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는 제가 한 적이 없고요. 나는 이현주 의원과 최근에는 뭐 통화를 해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만 내가 이현주 의원의 그 과거 발언, 뭐 현재 발언 이걸 보면 많이 바뀐 것은 사실인데 아마 이 정치 경험을 계속 쌓으면서 생각이 바뀐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나는 제 나름대로는 이 옳은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통화나 만나신 적이 없다는 말씀은 5명에서 10명에는 안 들어있다 이런 얘기네요. 아니 늘 그렇게 그 유도신문을 해서 그렇게 결론을 내고 유도신문이 아니고요. 합리적인 유추를 한 겁니다. 그럼 자유한국당 얘기를 좀 저희가 넘어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방금 전에도 뭐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새로운 보수가 아니다.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셨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자유한국당이 그러면 없어져야 할 당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지금 자유한국당이 뭐 그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든 우리 보수를 대변할 수 있는 유일 정당인 것은 분명합니다. 좀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나는 이게 중도라는 것은 없다고 나는 늘 생각하는 사람인데 뭐 본인들이 중도 정당이라고 늘 얘기를 하니까 합리적 보수 그리고 성찰적 진보 이걸 함께 다 같이 아우르는 그런 중도 정당이다. 그런 정당은 불가능한 정당이죠. 가령 캐나다처럼 보수 정당 그리고 자유주의 정당 그리고 진보주의 정당 이렇게 세 정당이 있을 수는 있어요. 이 칼라가 뚜렷한 세 정당이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 뭐 특정 정당 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조금 뭐 그렇습니다만 어떻든 보수와 진보를 다 같이 아우르겠다면 난 그 문제는 있다고 봐요. 최근에 이제 변호사님 후임으로 조광특위에 들어간 오정근 건국대 특임 교수가 자유한국당이 진보 우파 정당의 길을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을 밝히셨어요. 아마 그때 말한 진보라는 것은 그 변화, 혁신을 얘기하는 걸 겁니다. 저도 뭐 오정근 교수를 잘 아는 분인데 그리고 뭐 상당히 가까운 분입니다. 그런데 오 교수가 그 말씀했을 때 이 진보가 프로그레시브란 정치 이념, 그 진보가 아니다. 그 진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변화와 혁신, 뭐 이 점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변화와 혁신에 앞서가는 그런 보수, 뭐 새로운 보수를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모르겠습니다. 이 본인의 진위가 어디있는지를 제가 넘겨짚을 수는 계속 없고요.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따뜻한 포용적 시장 경제를 지향하는 진보 우파 정당. 포용적 시장 경제라면 역시 진보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이 포용이라 그런 말, 포용 성장. 뭐 지금 이 정부도 이 인클루시브 그로스 이래서 이제 포용 성장을 얘기를 하고 그게 사실 월드뱅크 2009년 리포트에 처음 나오는 얘기예요. 그 앞에 류빈이 그 월드뱅크 리포트도 읽으세요? 아니 뭐 제게 그 원본이 다 오는 게 아니고 부분 사본 제가 이제 자유경제원장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경제 논문들이 아직도 부지런히 옵니다. 그렇군요. 다 읽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만한 영어 실력도 없어요. 어떻든 그 이게 류빈이 장관 또 최초에 그 얘기를 하면 한 게 있더라고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런데 제가 하나 참 답답한 것은 과연 이 정부의 장관들 중에 이 포용 성장에 관해서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을까. 제 자신이 그 헷갈려요. 그 자료를 읽어보는 결과 그러니까 영어 실력이 최악에서 뭐 그렇겠지만 번역을 완전히 하고 나서도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이건 그런데 이분이 지금 쓰는 오 교수가 지금 하신 말씀 중에 또 따뜻한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따뜻한 보수 얘기를 참 자주 하거든요. 네. 아마 이런 뜻일 거예요. 이 우리가 시장 자유에서 반드시 드러나는 폐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빈부격차예요. 두 번째는 아마 공해. 저는 두 번째로 공해로 잡습니다. 그런데 빈부격차만 하더라도 이 점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미국에서는 이제 자유주의, 미국 민주당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가령 공화당과 민주당의 차이를 보면 바로 빈부격차에 이 연방정부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변호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새로운 모임은 지금 자유한국당보다는 왼쪽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오른쪽에 있는 겁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의 정체성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저는 헷갈려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 자유한국당뿐 아니라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정강 정책과 강령을 한 펼쳐놓고 보세요. 다 대동소이합니다. 다들 서민과 중산층을 다 위하고 그리고 이 뭐 복지 제도는 말할 것도 없고 그게 다 비슷비슷해요. 결국 안보는 또 다들 또 강화해야 된다고 그러고 있고 뭐 보면 세 정당이 뭐가 달라서 이렇게들 싸우나 싶은데 또 평소에 하는 말씀하시는 거 이른바 워딩이라는 걸 살펴보면 또 엄청나게 또 틀려요. 그렇죠. 근데 변호사님이 하시려는 거는 그래서 좀 다른 거예요? 제가 보면 좀 헷갈려 합니다. 저는 이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보수주의 정당도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사회민주주의 정당이라면 가장 가까운 게 아마 정의당이겠죠. 이 민주당은 사회민주주의를 흉내를 많이 내고 있고 뭐 그 정도라고 저는 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보 보수 좋은 건 다 하려고 하고 있고. 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이념 논란은 뭐 그렇다고 치고요. 좀 불편하시겠지만 그 비대위에 들어갔던 얘기 좀 여쭤볼 건데요. 비대위가 아니라 저는 조강위에 들어갔습니다. 조강특위에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얘기를 듣고 부름을 받고 들어가셨는데 부름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요청을 받고 한 거지. 제가 부름을 받고 들어가. 김병준 위원장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 조강위를 자기들이 문자로서 해촉을 하더니만 그날 뭐 저쪽에 지방에 어디 가서 그 강연을 가서 기자들에게 자기 팔을 자르는 기분이다. 그렇습니다. 그 내가 이제 그분이 수족이었습니까? 팔을 자르고 뭔가 대단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 당시에 그 무렵에 자주 쓴 얘기가 당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 민주정당은 기강을 세우서는 안 되는 정당이 민주정당입니다. 그건 아마 서구에서 그 어떤 특정 정치인이 당의 기강을 세우겠다고 얘기를 했으면요. 아마 정치계에서 그 날짜를 물러나야 됐을 겁니다. 그럴 정도로 그런 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발언을 하는 걸 보면 이분이 도대체 민주주의자인 것은 맞긴 맞나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이게 뭐 이분을 공격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정치인들이라는 것은 워딩 하나하나에 순간적으로 내공을 드러내는 법입니다. 정말 그 말씀들 다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그런 워딩들이에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의 분당설이 요새 자꾸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말씀하신 그 혁신과 대안도 어떻게 보면 분당의 촉매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혹은 분당을 목표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제 한 가지. 지금 가령 비대위가 그 추구하는 것 인적 쇄신, 그럼 조강위가 하고 있는데 뭐 잘 먹히지 않으니까 이 앞에 그 비대위원장께서 직접 이제 그런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이 조강위를 통과를 해도 잘 빠져나와도 내가 내 선에서 또 자를 수도 있다. 난 그건 당헌 당규를 봐서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 한국당의 국회의원들이 뭐 깜짝깜짝 놀라는 사람이 없는 것은 왜 그럴까요? 바로 비대위가 권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비대위에 비대위원들이 정말 우리 보수에서 원로들이고 권위를 갖고 있는 분들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보수주의에서 열심히 활동을 해오신 어른들이었다면 그런 어른들이 비대위원회에 있어서 과거 최고위원들이잖아요. 선출됐을 때는 최고위원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최고위원의 역할을 하는데 그런 분들로 비대위가 구성되어 있고 했다면 비대위에서
아닌 말로 당은 당규 없지만은 내가 칼질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국회의원들이 바들바들 떨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비대위원들 아마 몇몇을 소속 국회의원들 다 잘 모를 거예요. 그 말씀은 그러니까 왜 저분이 비대위원인지 저분이 뭐 하던 분인지 잘 모를 거란 말이에요. 비대위가 그런 발언을 해도 의원들이 반응하지 않을 정도로 비대위의 권위가 약하기 때문에 비대위 원래부터 권위가 없잖아요. 분당의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신 거죠. 비대위원들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왜 모셔왔는지를 소속 국회의원들 알아야죠. 알고 정말 존경할 분이고 권위를 가지신 분 같으면 그분들이 한마디가 굉장히 무게가 있죠. 그래서 가령 비대위원장이 나를 시험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 바들바들 다 떨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은 비대위 자체가 그만큼 권위가 없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자유한국당의 화학적인 결합이 굉장히 약한 상황이다. 글쎄요, 저는 앞으로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 12월 15일까지 이제 현역 의원들뿐 아니라 그 당협을 정리할 당협은 이제 정리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2월 말 전당대회가 가능하거든요. 저를 금명보도로 해촉을 했지 않습니까? 2월 말 절도는 못 벗어난다. 그러면 이제 저를 해촉함으로써 2월 말 전당대회는 확실해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불변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12월 15일까지 이 기존 당협위원장 물론 사표는 다 받았습니다만 이 다시 재임명 안 할 분들은 출연해야 될 텐데 지금 원래부터 불출마 선언한 분이 한 6분 있어요. 그리고 또 현재 재판을 받고 있거나 뭐 하고 있는 분들이 또 한 5분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을 빼면 그래 그분들이 아마 12분 다 합치면 이래야 될 겁니다. 그분들 빼고 나머지 분들 어떤 분들을 시간낼 수 있을까? 나는 제 자신은 좀 궁금해집니다. 그 말씀은 이제 혁신이 제대로 안 될 거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시점상으로는요.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의 상황을 보면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현실정치 복귀 선언을 했고 또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어제 YTN을 만나서 조만간에 입당할 거다 이렇게 좀 요동을 치고 있어요.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다른 분들이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그 제가 비판을 하거나 비평을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원래 정치 평론가시잖아요. 나는 그 이제 평론가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홍준표 전 대표 그리고 오세훈 전 시장 이 다 한국당에 있어서는 큰 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특히 오세훈 시장은 지금 당직을 안 갖고 있잖아요. 그 바른미래당에 갔다가 또 거기서 또 탈당을 하고 지금 그 당직 없이 있는데 이런 자산들을 뭐 당에 들어온다 아니면 뭐 다시 정치 복귀 선언을 한다 이랬을 때 당에서 쏟아지는 온갖 비아냥 조소 이게 당 밖에서도 있지만 당 안에서도 나온단 말이에요. 나는 그걸 보면서 왜 이렇게 그 이전 투구적 모습을 자꾸 보일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고 또 두 번째로 가령 홍준표 대표 같으면 나는 대통령 선거에서 한 패배를 했지 않습니까? 난 좀 시간을 가지고 좀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가령 DJ도 그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하는데 영국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서 1년 이상의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셨는데 홍준표 대표도 어디 미국 갔다 오셨잖아요. 미국 잠깐만에 오시잖아요. 나는 좀 시간을 가지고 스스로 좀 충전도 하고 또 세상을 좀 넓게 보고 무엇이 패배 원인인가 내가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 살펴도 보고 좀 공부도 좀 더 하시고 이러면 좀 여유를 가졌으면 난 좋겠는데 늘 너무 초조해하는 것 같아서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합니다. 그래도 원래는 이제 변호사님께서 집에 가서 쉬셔라, 본래의 직업으로 돌아가셔라 이렇게 독서를 퍼부으셨는데 오늘은 좀 더 점잖게 말씀해 주시네요. 사실은 제가 홍 대표에 대해서는 거의 뭐 막말에 가깝다고 할 정도의 좀 독서를 퍼본 적은 있습니다. 제가 부인하는 것은 아닌데 그렇더라도 우리 보수계 이제 몇 안 되는 자산이다. 분이니까 어떻든 좀 잘 추스리고 해서 계속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오세훈 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오세훈 전 시장. 그래서 오 시장 제가 이 데일리 프로그램으로 이것이 정치다라는 걸 그 TV에서 한 적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초대 손님으로 오세훈 시장을 내가 그때 모셨어요. 아, 그랬습니까? 예. 그런데 그때 받은 느낌은 네. 아직까지 큰 꿈을 꾸기에는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랬는데 이제 세월이 그때부터 또 지났습니다. 그게 몇 년 전 얘기예요? 그게 이미 한 이제 3년 됐죠. 3년 전. 예. 세월이 또 지났으니까 이제 좀 더 충전이 돼서 좀 더 큰 인물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만나본 적이 없었어요. 그랬군요. 자, 지금 이제 또 정치 평론가로서 여쭙는 건데요. 최근에 뭐 다른 당 얘기지만 이재명 지사 건이 있습니다. 예. 이재명 지사가 뉴스의 중심에 있는데 최근에 이제 문준용 씨를 거론하면서 이게 의도가 뭐냐? 민주당을 탈당하려는 걸까? 아니면 누군가 이강기를 쓰는 걸까?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이 탈당보다는 쫓아내주기를 아마 기대를 하겠죠. 쫓아내주기를 기대한다. 쫓아내주기를 기대하겠죠. 그런데 글쎄요, 난 문준용 씨가 그 문재인 대통령의 아드님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아드님 이 당시에 그 취업을 한 것이 특혜인지 아닌지 제가 뭐 수사를 한 게 없으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왜 하필 이 시점에 뭐 이유는 압니다 제가. 그런데 이재명 도지사가 왜 이걸 또 거론을 해서 이렇게 여러 사람 또 이게 그 날카롭게 만드는지 난 지금 의도가 뭐라고 보세요? 글쎄요, 이재명 시장으로서는 뭐 특별히 민주당에서 각을 세우고 그 나를 쫓아내 봐라 뭐 이런 도전이라고는 안 봐요. 그게 원래 그 지금 진실을 얘기했느냐 아니면 허위를 얘기했느냐 이걸 다투다 보니까 하필이면 문준용 그 씨의 그 취업이 특혜냐 아니냐는 집이 다 걸려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또 거론을 하게 된 셈이 돼버리는데 어떻든 지켜보는 사람으로서는 이재명 씨가 이재명 씨도 본인이 그 스스로를 늘 좀 돌아보고 예컨대 뭐 가족사라든가 또 그동안에 또 모 여배우와의 어떤 스캔들 문제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좀 더 대중들에게 투명하게 보이고 정치인이요.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굴에 사람이 흉터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감추기 위해서 무대 조명을 꺼버리면 흉터가 더 두드러져 보입니다. 근데 얼굴에 흉터가 있을 때 환하게 조명을 비추잖아요. 다 드러내 보이면 흉터가 보이지 않는 법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재명 지사에게 주시는 조언입니까? 나는 좀 본인에게 누구나 다 흠결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수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이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어떻게 잘못이 없겠습니까? 매일매일 뭐 저지르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하지만 그걸 감추려고 덤비들면요. 한도 끝도 없는 법이에요. 모든 걸 다 드러내 보이면 그것이 그냥 상대로 하여금 이해를 해주게 만드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썰전이라는 프로그램에 나가셨잖아요. 그때 별명이 이제 전스트라다무스셨잖아요. 자, 전스트라다무스로서 그러면 이재명 지사의 어떤 정치적인 생명을 예측해 보신다면 이거 예측하면 아마 이 지사가 섭섭해서 안 될 겁니다. 이 지사가 섭섭해할 만한 예측입니까?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저희가 추측할 수 있는데. 이 지사가 섭섭해서 저도 이 지사를 개인적으로 잘 알고. 그렇습니까? 이 마지막 그 좀 유쾌하지 않은 기억들이 좀 있어. 그런데 원래는 친했어요. 그랬군요. 원래는 이재명 시장과 참 친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시장이 초청해서 그 성남시에 가서 강연도 하고. 저도 제 방송에 2번, 3번 그 모시기도 했고. 그런데 예언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주신 말씀을 통해서 유추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자, 오늘 여러 가지 말씀 나눴는데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원책 변호사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보의 시선집중.